안녕하세요. 헤비프레임입니다. 오늘은 플러터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초엔 제가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좀 먼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리액트 네이티브 내비게이션이 버전이 알파 버전이 새로 나오면서 확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알파 버전이 완성이 되고 그 새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완성이 되면 리액트 네이티브 내비게이션은 그때 가서 이제 살펴보는 거라고, 오늘 먼저 플러터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많은 어떤 튜토리얼들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근데 저는 약간 좀 다르게 어프로치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내비게이션이 그 내비게이션의 API를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플러터 내비게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내비게이션 어떻게 이제 구성이 가능한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내비게이션 타입, 섭 타이틀을 붙였고요. API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종류는 크게 스택, 탭, 드로우 내비게이션 있죠. 근데 탭 내비게이션에서는 앱바의 바텀에 붙이는 방법과 바텀에 탭을 붙이는, 화면의 아래 붙이는 방법인데, 이 두 개를 다 한 앱에서 사용해도 됩니다. 스택은 잘 아실 거고요. 드로우는 화면 오버레이 형태로 표시되는데, 이것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스택이죠. 이 버튼 같은 거 클릭했을 때 어떤 특정 화면으로 가고, 백 버튼을 이용해서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그림에 보시면 요게 앱바의 바텀 내비게이션 바, 탑탭 내비게이션이라고 하죠. 그리고 바텀 내비게이션 바, 바텀 탭 내비게이션을 합니다. 요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는데, 보통 이렇게 두 개를 표시 다 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종종 이런 것들을 봅니다. 유튜브에도 보면 이런 어떤 메뉴 구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다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로우 내비게이션입니다. 요 화면 보통 좌측 상단에 햄버거 메뉴, 물론 이게 옵션에 보면 우측에도 표시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별로 우측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햄버거 메뉴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메뉴가 표시되는. 그런데 드로우 내비게이션은 보통 큰 어떤 카테고리, 그리고 그런 것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 내비게이션 구성 방법인데, 이 내비게이션은 스택과 탭은 상당히 아비트러리하게 임의적으로 네스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구성은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이게 가이드라인에 표시를 했는데, 이게 무슨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은 아닙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런 걸 따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만들어 본 거니까 전혀 크게 구애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탭은 따로따로 사용할 경우에는 크게 염려하시거나 그럴 건 없는데, 탑 탭하고 바텀 탭을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바텀 탭은 제가 보니까 탑 탭의 서브 메뉴로 구성하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좀 의미가 있는 거죠. 위에 어떤 큰 카테고리가 있으면 아래 작은 카테고리가 표시되는 게, 이게 좀 직관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탭 개수는 가급적 4개 이내로 구성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맥시멈 5개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좀 작은 화면에 테스트를 해보면 좀 보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가급적 4개 이내로 구성을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탭 내에서 스택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경우에 탭을 표시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스택은 상위 스크린에 컨텍스트를 유지한다는 의미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보시면 카라는 큰 카1, 카2, 카3 해서 그런 어떤 분류가 있는데, 여기서 타이어라고 하면 저는 이미 카라는 컨텍스트 내에 있다고 가정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굳이 여기에 이런 잡다한 메뉴를 표시를 해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로우는 대분류 메뉴 아이템과 어떤 특정 분류에 속하게 애매한 아이템들로 구성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트랜스포테이션하고 푸드를 제가 대분류로 했고, 그다음에 로그아웃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디 딱히 속하기 애매한 메뉴죠. 이런 것들이 먼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앱바 바텀 내비게이션 바, 탑 탭 내비게이션의 경우에는 앱바의 바텀이라는 프로퍼티를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엔 디폴트 탭 컨트롤러를 이용합니다. 이거는 탭 컨트롤러 일종인데,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어떤 작업들을 얘가 그냥 다 알아서 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특정 탭을 선택했을 때, 그 특정 탭 선택한 거에 맞는 컨텐츠를 자동으로 표시시켜 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용자,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특별한
개입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요게 스캐폴드 위젯 내부에 있는 게 아니로 스캐폴드 위젯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개를 할 건지에 대한 랭스가 있고요. 그리고 탭바는 앱바 바텀에 표시될 위젯인데 보통은 탭 위젯의 어레이가 되겠습니다. 아이콘 또는 아이콘 플러스 텍스트 형태로 표시가 되고요. 탭바 뷰는 각 탭이 선택됐을 때 표시될 컨텐트 또는 스크린의 위젯들의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토매틱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는 제가 아까 동기를 자동으로 맞춰준다는 의미에서 오토매틱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라고 했고요. 바텀 내비게이션 바 같은 경우에는 스캐폴드 내에 있습니다. 앱바의 탑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스캐폴드 바깥에서 그 컨트롤러가 있었는데 이 스캐폴드 내부에 바텀 내비게이션 바 프로퍼티를 이용을 합니다. 그 안에 아이템스 프로퍼티가 있어요. 그 아이템스 프로퍼티 안에 바텀 내비게이션 바 아이템들을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 이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타입이라는 게 뭐냐면 요 아래 요 탭 있죠. 요 탭을 클릭을 했을 때 약간 애니메이션이 있게, 그러니까 여기 싹 올라가는 애니메이션이 있느냐 아니면 그런 애니메이션이 없느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바텀 내비게이션 바 type.fixed라는 게 있는데 요건 탭 개수가 4개 미만일 때 디폴트로 표시되는 타입이고요. shifting은 탭 개수가 4개 이상일 때 디폴트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물론 요거는 옵션을 오버라이드 할 수가 있어요. 디폴트가 픽스드지만 뭐 shifting 하고 싶으면 shifting을 표시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앱바 바텀 내비게이션 바랑 틀리 스테이트를 매뉴얼하게 매니지먼트 해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current index property가 있고요. onTap 메소드를 활용해서 스테이트를 매니지먼트 합니다. 그리고 selected item color라는 게 있는데 탭이 선택했을 때 사용될 탭의 색깔입니다. 요거는 좀 주의를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나중에 예제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번에 구성해 볼 예제입니다. 이게 무슨 그 실제 앱에 뭐 이렇게 뭐 표시된다라기보다 플러터의 내비게이션에서 제공해주는 다양한 것들을 다 한번 이용해 본다는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로그인 화면이 있는데 무슨 로그인 실제 기능은 없고 로그인을 하면 이게 스택 내비게이션을 통해 가지고 트랜스포테이션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스택 내비게이션은 당연히 빼기 불가능한 그런 걸로 되겠고요. 트랜스포테이션이 들어가고 이 트랜스포테이션과 푸드 간에는 드로어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이 트랜스포테이션 내에는 카, 트레인, 바이크라는 W가 있어요. 이 W는 앱바 바텀 내비게이션에 표시가 될 거고요. 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카 안에는 카1, 카2, 카3 뭐 이 트레인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요거는 카 안에 소분류가 되겠습니다. 요 소분류 각각은 바텀 내비게이션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카를 클릭을 하면 카1, 카2, 카3가 표시가 되는데 요게 바텀 내비게이션으로 표시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카1 안에는 타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요 타이어를 클릭하면 타이어로 가는데 요거는 스택 내비게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스택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들어와서 드로우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요 앱바 바텀에 요게 W가 되고 W를 통해 가지고 소분류가 표시되도록 하고요. 소분류에서 각각을 클릭을 하면 그 소분류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